저는 요하네스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설계하는 52세의 엔지니어죠. 25년간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2, 3년 전 한국 출장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삼성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고글을 쓴 채로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던 순간 제 뇌 속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신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건 한국이 만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는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마치 우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기계들과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반도체 장비를 설계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최첨단 공장들을 많이 봤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삼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밀러 씨, 어떠세요? 인상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출장 오기 전 독일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출장이라고요.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냥 우리 기술 전수해주고 오시면 되죠.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삼성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정은 언제부터 가동했나요? 작년부터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공정이에요.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린룸 앞 복도에는 삼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 흑백 사진부터 현재의 컬러 사진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마침내 지금의 거대한 반도체 제국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다는 걸 말이죠. 아니, 무시를 넘어서 완전히 무지했다는 걸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나라도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편견을 모두 버리고 진짜 한국을 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 명령서를 받았을 때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미넨에 있는 저희 회사 회의실에서 부장이 말했죠. 밀러, 자네가 한국에 가서 삼성에 우리 신기술을 설명해 주게. 삼성이 우리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직접 설명해 달라고 하더군.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면 또 기술 전수받으러 오는 거겠지. 우리가 개발한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브라운이 말했죠. 삼성이라 대량 생산은 잘하지. 하지만 핵심 기술은 결국 우리 독일이 가지고 있으니까. 슈미트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는 해. 밤늦게까지 일한다던데. 하지만 창의성은 글쎄.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우리가 만든 걸 잘 생산하는 나라야. 기술 혁신은 우리 독일이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성이 대기업이라는 것,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호텔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이번 출장을 단순한 기술 설명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비가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간다고.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니야. 그냥 기술 설명하고 오는 거야. 아내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죠. 둘 다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지만 창의적이지는 않을 거야. 우리 독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까지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화나 보고 잠이나 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면서도 오만할 수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맹신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를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뒤바뀐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빨랐죠. 삼성에서 마중 나온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기술 용어도 정확했습니다. 차를 타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클린룸에서 함께 작업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팀원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밀러 씨의 기술에 대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다음날 클린룸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게 됐죠. 클린룸 안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설명을 듣고 따라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원이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씨, 이 공정에서 온도 제어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효율이 15% 정도 향상될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던 기술보다 더 발전된 아이디어였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나요? 라고 물었죠. 이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비슷한 실험을 100번 정도 해봤어요. 대부분 실패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100번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100번 실패한 건가요? 네, 100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100번의 실패 덕분에 101번째에는 성공할 수 있었죠. 실패가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긴 하죠. 하지만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잖아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철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안전한 범위에서만 실험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가 상상도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오후에는 다른 팀의 작업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대리라는 30대 남성이 새로운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몇 번째 시도인가요? 오늘만 20번째예요. 어제는 30번 정도 했고요. 그렇게 많이 실패해도 괜찮나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나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에 안주하는 것, 발전을 멈추는 것이었죠. 이튿날 아침, 저는 자신있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최신 공정 개선안을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독일 본사에서 3년간 연구해서 만든 기술이었어요. 아직 특허 출원 중이고 세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삼성의 연구진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반도체 식각 공정의 효율성을 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3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과 저희가 개발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이죠.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번째 슬라이드쯤 넘어갔을 때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던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밀러 씨, 죄송한데요. 혹시 이 방식이 플라즈마 밀도를 조절해서 균일도를 높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실은 저희도 비슷한 방법을 연구했어요. 작년에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더 발전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요. 네, 저희는 플라즈마 밀도 조절에 인공지능을 결합했어요. 실시간으로 공정 상태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죠. 효율성이 50% 정도 향상됐어요. 50%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30% 향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보여드릴까요? 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실제 가동 중인 라인이 있거든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 연구원을 따라 실제 생산 라인으로 갔죠.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 단계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하신 건가요? 올해 초부터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3년간 연구한 기술이 그들에겐 이미 지나간 기술이었던 거죠. 그것도 작년에 이미 완성했다니요. 다른 팀장도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는 항상 1년 뒤를 내다보고 기술 개발을 해요. 지금 연구하는 건 내년에 쓸 기술이고 올해 쓰는 건 작년에 이미 완성한 거죠. 1년 앞을 내다본다고요. 네,
그래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반도체 기술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금만 늦으면 금세 뒤처져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몇 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1년이면 구식이 되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다른 부서도 구경했습니다. 메모리 개발팀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신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반도체 팀에서는 인공지능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구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곳이 있다니, 이렇게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다니, 제 좁은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독일 본사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탐험가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아침 클린룸에서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제가 배우려고 했어요. 정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 개발을 하시나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기술 하나 개발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요. 정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실패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 실패해야 빨리 배우고 빨리 개선할 수 있거든요. 빨리 실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만들어 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바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이론으로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요. 독일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문화였다면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 나가는 문화였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선임이라는 40대 남성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밀러 씨, 저희 회사에는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 상점을 주거든요. 실패를 상점으로요. 네, 실패해야 배우니까요.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숨기지 말고 오픈하라고 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실패를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공개하라고 하다니요. 또 다른 연구원인 박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실패 사례 발표회를 해요. 이번 주에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문화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다들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그날 오후, 저는 실제로 그 실패 사례 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발표했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마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공정을 시도해봤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웨이퍼 100장이 다 망가졌거든요. 하지만 왜 망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온도 설정이 문제였더라고요. 다른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몇 도 정도 차이가 났나요? 5도 정도요. 작은 차이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앞으로는 온도 설정을 더 정밀하게 해야겠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 실패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였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실패를 팀 전체의 성장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건 사실이었어요.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으면서 동시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정말 이상한 기분이야. 자존심은 상했는데 기분은 좋아. 왜 그런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아내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걸 처음 듣는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독일이 최고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정반대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성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는 대신 새로운 배움에 대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엔지니어의 정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보면 누가 만든 건지 상관없이 감탄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 기술자들과 일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죠. 나흘째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같은 반도체 기술이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독일 방식은 정밀함이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공정을 개발할 때 독일에서는 먼저 이론적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물리 법칙에 근거해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백 번 테스트해봐요. 그리고 실패 확률이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실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론적 분석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일단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즉석에서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이 연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은 안 해보세요. 물론 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예상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는 하지만 그것만 믿지는 않아요. 그럼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높죠. 하지만 실패해도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는 것들이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독일식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은 완벽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100%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까지 출시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80% 정도 완성되면 일단 출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속도와 개선 능력을 더 중시하는 거죠. 김 과장이 설명해 줬어요. 저희는 완벽한 제품보다는 계속 발전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시장에 빨리 내놓고 고객 반응을 보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러면 초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도 이해해줘요. 더 나은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런 문화의 차이는 조직 운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독일 회사는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이에요. 모든 안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토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됩니다. 반면 한국은 수평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중시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바로 제안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어떤 20대 사원이 부장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모습을 봤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 사원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다음 주부터 바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집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은 정말 대단했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독일에서는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죠. 하지만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목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문제가 생기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박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 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도해보세요. 네, 일단 해봐야죠. 안 해보면 정말 불가능한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차이점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일과 한국 둘 다 훌륭한 방식이지만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걸요. 독일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한국은 발전을 추구합니다. 독일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한국은 혁신을 중시해요. 그리고 현재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한국식 접근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함께 일했던 삼성 연구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라고 여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혁신적으로 말이에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밀러 씨,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독일 기술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술은 단순한 칩이 아니에요. 그건 조국의 심장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열정과 의지가 담긴 결정체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졌고요. 저는 독일에서 25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와도 좋은 기술이에요. 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밀러 씨가 저희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집념과 혁신 정신을 배웠고, 여러분은 저희의 체계성을 배우셨고요. 그렇습니다. 최 연구원이 맞장구 쳤어요. 서로 다른 장점이 만나면 더 큰 발전이 가능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린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걸요. 만약 제 편견이 맞았다면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기술자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앞으로 독일에서도 여러분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밀러 씨, 언제든지 한국에 다시 오세요. 저희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배우는 자세로 오겠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겸손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였죠. 김 과장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는 말했어요. 김 과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주일이었어요. 저희도 밀러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고요. 틀렸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계속 옳다고 고집했다면 지금도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목격한 기술 혁신의 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본사에 제출할 출장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였죠.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큰 실수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밀러 씨, 저희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칩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한국 기술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요.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 연구원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칩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의료용 칩이 완성되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요.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을 넘어서 기술 주도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고 그들의 혁신이 전 세계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독일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요. 한국의 속도, 한국의 집념, 한국의 혁신 정신을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독일도 변해야 한다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때로는 과감한 도전도 필요하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거 처음 봐요. 맞아, 나도 놀라워.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엔지니어 인생을 한국에서 배운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겠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한국 반도체가 세계 안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대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